1990년대 초반 리버 피닉스의 인기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연기력과 외모로 빠르게 성장한 그는 위대한 배우로서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약물과 할리우드에 방문하는 그의 몸과 영혼을 산산이 부순 뒤 겨우 23세였던 어린 리버 피닉스를 죽음으로 이끌었고, 그의 치명적인 약물 남용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마지막 영화인 다크블러드 촬영 중 잠시 LA로 돌아왔을 때 그는 대량의 혼합약물에 빠져 며칠을 보냈고, 이것은 악명 높은 바이퍼룸에서의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이퍼룸의 공동 소유주는 조니 뎁이었고, 당시 바이퍼룸은 악명에도 불구하고 유명인들이 팬들이나 파파라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안식처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촉망받는 젊은 배우의 급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도 바이퍼룸에 관한 나쁜 기억과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날 밤 한경호원이 피닉스를 클럽 밖으로 안고 나오자마자 그는 즉시 땅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형제자매들과 여자친구는 그가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공포 속에서 지켜봤어요. 그의 지인들은 재빨리 911에 전화했지만 그를 구하기엔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는 같은 세대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 중 한 명으로 빛을 발했지만 그 불꽃은 너무 빨리 꺼졌습니다. (1972년) 그의 부모인 알린과 존은 악명 높은 이단 종교인 칠드런 오브 갓의 2살 된 리버를 데리고 합류합니다. 1977년에 가족이 사이비 집단을 떠나기 전까지 리버는 선교 활동을 하는 부모님을 따라 몇 년 동안 북미와 남미를 옮겨다니며 생활했고, 이때의 기억이 리버의 삶에 아픈 트라우마를 남겼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죠.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리버 피닉스는 단체에서 4살 때 성폭을 당했다고 합니다. 매번 새로운 지역에서 어린 그는 이단 종교의 메시지를 퍼뜨리면서 돈을 벌기 위해 동생들과 함께 길모퉁이에서 버스킹을 했습니다. 칠드런 오브 갓의 환멸을 느껴 탈퇴한 뒤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잠시 플로리다에서 5명의 아이들과 방 한 칸짜리 비좁은 집과 승합차를 오가는 빈곤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때 리버 피닉스는 음악적 재능으로 지역 재능대회와 작은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의 엄마가 MBC의 비서로 일하게 되면서 가족은 LA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리버가 동생들과 버스킹으로 잔돈을 벌고 있던 모습을 발견한 아역배우 에이전트인 아이리스 버튼에 의해 스카웃되며 리버 피닉스는 연예계 생활을 시작합니다. 리버는 미쓰비시와 오션스프레이의 광고로 경력을 시작했고, 1982년 CBS 시리즈인 세븐 브라이드 포 세븐 브라더스에 출연했습니다. 시리즈가 끝난 1년 후인 1984년 TV영화 셀러브리티에 출연해 존재감을 남겼으며, 또 다른 TV영화인 생존, 위기에 처한 가족에도 출연합니다. 드라마에서 영화로 진출한 첫 작품은 에단 호크와 출연한 1985년작 컴퓨터 우주탐험인데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었던 리버의 정규교육 부족으로 때때로 촬영장에서 어려움을 겪던 그에 대해 공동주연인 에단 호크는 나중에 리버가 주차장에서 캐릭터의 걸음걸이를 끝없이 연습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리버의 노력은 대단했지만 그의 자라온 환경으로 인한 행동들은 때로는 불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바보스러울 정도로 정직하고 순수했으며 자신의 신념에 대해 열정적이었습니다. 리버는 나중에 이 영화를 촬영할 때의 어린 동료 배우들에 대해 마치 형제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고 말했어요. 영화는 백투더 퓨처의 대성공에 가려져 흥행에 실패했지만 로브 라이너의 명작인 스탠 바이 미에 출연할 기회를 안겨줍니다. 스티븐 킹의 중편소설 더 바디를 기반으로 한 스탠 바이 미는 현재 미국에서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영화 중 하나로 꼽힐 정도의 수작인데요. 탁월한 감독의 캐스팅으로 영화의 완성도가 더욱 올라갔다는 평가를 받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로브 라이너 감독은 가디언즈와의 인터뷰에서 리버는 어린 제임스 딘 같았으며 나이가 믿기지 않는 지혜로움과 깊은 영혼의 소유자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탠 바이 미는 개봉 당시 소규모로 상영했지만 비평가들의 찬사와 관객들의 입소문으로 더 많은 상영관을 확보했고, 곧이어 미국 전역의 관객들을 열광시킵니다. 영화에 출연한 4명의 젊은 배우들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800만 달러의 제작비로 $5,300만 달러의 수입을 거둔 대박 히트작이 됩니다. 리버는 같은 해 피터 위어 감독의 모스키토 코스트에서 해리슨 포드의 아들로 출연했어요. 감독은 원래 리버를 캐스팅할 계획이 없었지만 그의 가족사와 어린 시절의 얘기를 알게 되었을 때 역할과의 유사점을 발견해 그를 출연시켰습니다. 뜨거운 정글 세트장에서 고생하며 촬영했지만
해리슨 포드와 친구가 되고 여자친구인 마샤 플림프톤도 만나게 된 작품이죠. 그러나 좋지 않은 평가로 인해 당시 해리슨 포드 영화 중 유일하게 흥행에 실패한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리버의 다음 작품은 윌리엄 리커트 감독의 10대 섹시 코미디 지미의 사춘기로 당시 흥행작인 톰 크루즈의 위험한 청춘류의 영화였어요. 하지만 편집 중 스튜디오의 심한 간섭으로 감독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삼류 영화라는 평가를 받으며 망해버렸죠. 리버와 감독은 당시 큰 실망을 했고 2018년 감독판으로 수정을 거쳐 세상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1988년에 리버는 전설적인 대배우 시드니 포이티어와 함께 KGB의 아들에도 출연했지만 그야말로 비평과 흥행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해 그의 경력에서 최고조를 맡게 될 영화인 시드니 루멧의 허공의 질주를 만나게 되는데요. 도주 생활을 하는 가족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투영해 열연을 펼친 18세의 리버 피닉스는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상 후보에 노미네이트됩니다. 루멧에게 연기 지도를 받는 동시에 개인적인 연기 해석을 통해 이 영화로 10대 스타에서 성인 배우로의 완벽한 변신에 성공합니다. 이후 골든글로브나 아카데미에 후보 지명된 적은 없지만 1991년 구스반 산트 감독의 아이다호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볼피컴 나무주연상, 스피릿 어워드에서 나무주연상, 내셔널 영화 비평가상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1989년 리버는 최후의 성전에서 젊은 인디애나 존스를 맡아 액션 히어로를 연기했으며 해리슨 포드의 기존 캐릭터를 복사하는 대신 카메오 출연이지만 자신만의 젊은 인디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열연을 펼칩니다. 리버는 음악을 사랑했고 그와 몇몇 친구들 그리고 그의 여동생 레인이 포함된 얼터너티브 포크 록밴드인 알레카스에틱을 결성했습니다. 그는 리드싱어이자 기타리스트였고 정규 앨범 녹음 중 사망하게 되면서 밴드는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2019년엔 멤버였던 레인 피닉스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밴드의 미공개 트랙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어요. 동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생소했던 90년대 초에 이미 동물 권리 보호와 채식 권장, 환경보호 등에 열정적이었으며 이와 관련한 모금 활동과 기부로 인도주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종차별 철폐, 동성애자의 인권 옹호 등 세상을 바꾸기 위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시대를 앞선 개념남이었습니다. 케빈 클라인, 윌리엄 허트 같은 명배우들과 실화를 바탕으로 한 블랙 코미디 바람둥이 길들이기, 시드니 포이티어와의 재회작인 스릴러물 스니커즈, 피터 보그다노비치 감독의 코릿 러브, 리처드 해리스와 함께한 공포 서부극 사일런트 저스티스, 샌프란시스코의 하룻밤이라는 저예산 영화 등 장르를 불문하고 메이저, 인디를 넘나들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리버 피닉스는 세 번째 공동 출연인 키아누 리브스와 함께한 영화 아이다호에서 마이크라는 젊은 길거리 남 역할로 연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리버와 키아누에게 이 영화는 상당한 모험이자 흥미로운 기회였어요. 리버는 포틀랜드의 거리에서 노숙하며 하루하루 남일을 하며 생활하는 10대 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갔습니다. 명장면이 많은 아이다호에서 가장 극찬을 받는 장면은 역시 피닉스가 리브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는 모닥불 장면인데요. I could love someone even if I, wasn't paid for it. I love you and you don't pay me. 이 장면은 영화 마지막 날 촬영한 것으로 대사는 리버 피닉스가 직접 쓴 것입니다. 이 한 줄의 대사는 퀴어 영화 역사를 새롭게 재창조하게 만든 명대사로 꼽힌다고 해요. 한편 닐 조던의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밀크에서 구스반 산트와 재회할 계획이 그를 기다렸지만 그는 클럽 바이퍼룸 밖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클럽의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소음 속에서 그의 몸은 처방약과 각종 약물의 혼합으로 인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2012년에 비영리 단체인 리버 피닉스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비욘세와 많은 가수들의 곡에서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으며 2020년 9월 호아킨 피닉스와 여배우 루니마라는 아들의 이름을 리버로 지었습니다.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호아킨 피닉스는 길고 감동적인 연설을 마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리버 피닉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When he was 17, my brother wrote this lyric. He said, "Run to the rescue
with love and peace will follow. Thank you. 오늘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